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수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장마라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는 하지만 올여름 내내 이어질 폭염과의 사투,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데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더운 이 대구에서 양산 쓰기 캠페인이 펼쳐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양산하면 보통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위 비책, 더위와 싸울 무기는 양산이라고 해서 남성들도 양산을 쓰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작년부터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 폭염에 노출되면 뇌 기능이 10% 이상 하락하고 각종 온열 질환과 피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모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10도 낮출 수가 있고 자외선도 99%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일본에서도요, 남녀노소 양산 쓰기 캠페인이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비가 오면 누구나 우산을 쓰는 것처럼 햇볕이 뜨거울 때는 누구나 양산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편견을 버리고요. 여름에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양산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언제부터 영향을 미칠지 또 비가 언제부터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이후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세종 26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진과 태안 27도, 부여 26도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양산 쓰기를 말씀드렸는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 모자나 양산 이거 말고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글라스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멋내기용이 아니라 여름에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가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족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더위 대비 나의 필수품이라고요. 네.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있으면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내는 방법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인데요. 이순희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앞서 여름 준비물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것들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1년 365날 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을 위한 준비물, 아이템 좀 소개해볼까 해요. 그래요? 나만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직접 만든 건가요? 그러면요. 내가 쓰는 물건만큼은 내 손으로 좀 만들어 쓰고 싶어. 남하고 똑같은 거는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DIY 소품들 만들어 볼게요. 화면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만족감 업, 성취감 플러스. 직접 만들어서 더 귀한 DIY 소품의 세계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DIY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마음에 드는 걸 사자니 가격이 문제요? 저렴한 걸 고르자니 눈에 영 차지 않을 때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손으로 만들자 싶으시죠?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 취미로 꼽는다는 가죽공예. 곳곳에 진열된 섬세하고 화려한 가죽 제품들. 이게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든 거래요, 글쎄. 아니 지금 제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진열대를 훑어봤는데 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가방을 만든다고요? 네,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제 작은 크기만이라고 해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숙련되신 분들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세요. 오늘 뭐 손도 못 잡아보고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이 1일 체험 코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소품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키링이라든지 카드 지갑 같은 거 이거는 한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초보자에게도 딱 열쇠고리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먼저 가죽부터 골라야 하는데요. 세상에나 종류가 끝도 없어요. 오, 색깔들도 이렇게 다양해요. 아, 네. 크게 이제 가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베지터블류, 크롬류. 베지터블류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만지면서 사용감이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왜 손때타고 태닝되는 네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빈티지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네네. 이제 이쪽에 크롬 종류 애들은 되게 텍스처도 다양하고 컬러감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가죽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눈이 이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화려한 색감으로 네, 네. 한번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으니까 골라볼까요? 네. 아, 진짜 뭐 하나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예쁘죠? 네네네. 고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 선택은요. 청명한 하늘색입니다. 먼저 이 키링의 겉감은 이 하늘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키링은 탄탄해야 되니까 보강제가 들어가 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키링 안감. 본격 제작에 돌입해 볼까요? 겉감과 보강제, 안감 모두 기본 틀보다 조금 더 크게 본딩을 서로 잘라주고요.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 두께가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두께 조절을 해줄 거예요. 두꺼운 가죽은 기계로 얇게 눌러서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이제 프레스기로 직행, 기본 틀에 맞게 가죽을 눌러서 모양을 잡은 뒤에 그리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죽에 바늘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이 폰이라는 도구에 바느질 하레를 끼워 놓고 양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거를 새들 스티치라고 해요. 네, 그걸 이제 해보실 거예요. 가죽공의 하이라이트 바로 바느질인데요. 장인 내음 물씬 풍기며 한 땀 한 땀 두꺼운 가죽의 흔적을 아로새겨 봅니다. 아니 지금 네. 뭐 완성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애착이 가는 게 다른 공예들도 굉장히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특히 저는 이게 가죽은 쓰면 쓸수록 뭔가 더 정이 들고 더 멋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조금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특히 더 가죽 공예가 예, 좋더라고요. 네. 마무리는 열쇠고리 옆면에 가죽 유약 바르기 훨씬 깔끔해졌죠. 어머 세상에 아니 분명 요런 그냥 가죽이었을 뿐인데 요렇게 예쁜 열쇠고리가 완성이 되네요. 100% 핸드메이드 똑주부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급 열쇠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똑주부 홈쇼핑의 똑주부입니다. 오늘 남은 수량 이거 딱 하나 만들기를 딱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열쇠고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문하세요. 다른 손에 들어가기 전에요. 고급스러운 가죽 소품에 이어 이번엔 결이 좀 다른 DIY 소품을 만나볼게요. 그 재료에서부터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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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도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 네. 요렇게 어깨 너머 보기에는 이게 판화예요. 뭐예요 이게 다? 여기는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하는 공예 공방이고, 네. 근데 이제 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실크 스크린 말고 헌옷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이제 업사이클링 공방이기도 해요. 공간 가득 펼쳐진 패브릭의 향연.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크 스크린은 판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팝아트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이 사랑한 기법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 만들면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어서 자기만의 문양이나 도안을 간직하고픈 사람들에게 딱인데요.
그럼 직접 이 손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게 헌옷이에요. 이 헌옷으로 이제 가방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실크 스크린 염색을 할 거예요. 그냥 이 겨드랑이 선 있죠. 이 선대로 그냥 가위질을 해요. 그리고 이 목 부분도 똑같이 이 목 라인 그대로. 아니 그럼 이 손잡이 부분이야 이해가 가는데 이 밑부분은 바느질을 피할 수는 없겠네요. 이 밑에 부분을 문어발로 만들어요. 옷 밑둥을 가위로 잘라주고요. 만든 문어발끼리 이제 2번씩 묶어요. 잘린 천끼리 묶어만 주면 에코백 완성. 업사이클링 어렵지 않네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한 그 실크 스크린을 네네. 이제 염색을 할 거예요. 실크 스크린 염색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감광액을 발라주는데요. 여기에 도안을 얹고 같이 빛을 쬐어주면 빛이 닿은 부분은 굳어버리고 도안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만 액체 상태로 남게 된대요. 이제 이 감광액을 이제 빛에 반응을 시켜서 굳힐 거예요. 감광액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실크 스크린 판에 구멍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구멍을 다 이제 막아야 되는데 감광액을 이제 바르고 감광액에 이제 빛의 반응을 시키면 그 구멍들이 다 막혀요. 그래서 감광액을 이제 바르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까 만든 업사이클링 가방에 아침이 좋다를 염색을 할 거예요. 잉크를 여기다 덜어서 이 막대기로 이제 제가 판을 잡아주고 리포터님이 이 두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미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네, 엄청 쉽고 간단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원하는 색의 물감을 판 위에 올리고 밀대로 물감을 쭉 밀어내주면 되는데요. 내가 만든 가방에 도안 선택 가능하죠? 방법 쉽죠? 요즘 핫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크 스크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러 번 이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티셔츠, 뭐 손수건, 파우치, 뭐 여러 개 이제 수량이든 뭐 상관없이 계속 이제 찍어낼 수가 있어요. 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무한 인쇄 가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주부 본능 출동합니다. 가방에 티셔츠에 아침이 좋다 타이틀을 인쇄해 봤는데요. 쭉 밀기만 하면 결과물이 탁!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침이 좋다로 물든 가방과 티셔츠 어때요? 요즘 날씨에 딱이죠? 어머, 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고 가족들, 우리 가족들만의 뭔가 이게 추억할 만한 것들 만들기에 이거만한 게 없네요. 딱 좋죠.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 내 미모를 빛내줄 주얼리를 만드는 공방인데요. 보석 세공은 기본, 컴퓨터를 이용한 주얼리 디자인까지 말 그대로 주얼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만의 주얼리 보석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제가 상상했던 머릿속에 그려왔던 게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 연장들하고 심지어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밖에 안 보여요. 지금 주얼리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또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기호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신 거세요.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데 구경만 할 수 있나요? 가장 쉽다는 귀걸이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재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료에는 크게 이렇게 은이랑 적동이랑 황동이 있거든요.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보석 세팅이 된 이런 주얼리가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망치로 터치를 내거나 뭐 높낮이가 다르거나 이런 주얼리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거 도전 갑니다. 네. 그동안은 그냥 보일 듯 말 듯한 작디 작은 귀걸이만 했는데 오늘 뭐든지 다 새로운 걸로 도전해볼게요. 네. 네. 난생 처음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요. 실톱을 이용해서 재료인 황동을 잘라보는데 이거 정말 제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자, 이제 문양을 내줄 차례인데요. 작은 망치로 툭툭 거친 질감을 표현해줬어요. 이게 또 요즘 유행이래요. 여기에다가 고리까지 달아주면 똑주부가 만든 첫 주얼리 완성입니다. 그냥 사왔다고 해도 믿겠어. 누가 만드는 줄 알겠어요. 잘 만든 귀걸이 하나, 열 립스틱 안 부럽죠? 착용하면 할수록 뿌듯함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주얼리 생각하면 보석 세팅으로 인한 디자인의 다양화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나멜 물감을 채울 수도 있고요. 어떤 문구를 각인하는 스태핑 작업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미도 있지만
나만의 어떤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야, 손편지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받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하고픈 문구나 날짜를 각인한 주얼리. 선물용으로도 그만이죠. 똑주부가 기억하고픈 문구는 안지으나 서나 아침이 좋다지요. 일편단심이거든요. 너무 뿌듯하고 저만을 위한 거잖아요. 이만한 게 없어요, 정말로. 매력 무슨 얘기를 더 못해서 뭐 수식어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손끝으로 만들어낸 이 가치가 이만한 게 정말 없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명품이라는 게 별게 있겠냐고요. 내가 만들어서 가치가 있고 그게 예뻐 보이고 정이 가면 그게 바로 명품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비싸야 명품이란 생각은 이제 그만. 내 손으로 만들어 더 값지고 귀한 DIY 소품의 세계. 그 매력의 바다에 여러분도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다양한 걸 만들던데 그 예쁜 로고가 새긴 이 단체 티셔츠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요. 제 손으로 다 했는데 이게 어려울 게 있겠어요. 자, 여기에 찍어온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 아침이 좋다. 이렇게 예쁘게 새겨지잖아요. 오. 이것도 깔끔하고. 이제 입지 않는 옷을 네. 새로운 가방으로 만들어낸 그런 물건입니다. 네. 여기 요즘 수박들 그 묵직한 거 있잖아. 네. 여기 하나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거 뭐 그냥 오. 단단하게 묶이고요. 네. 들고 가기도 편하고. 그러네요.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저기 뭐 제한된 수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또 장점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찍어내면 또 이거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네. 가족을 위한 딱 5장, 10장, 20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가방도 그래요. 너무 예쁘고요. 저는 그 가죽 제품도 그렇고 예쁜 귀걸이랑 팔찌도 진짜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더 좋은 거는 모양이나 소재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제 귀에도 귀가 반짝반짝해요. 찰랑찰랑하는 요것도 제 손으로 만든 귀걸이. 그리고 네. 김경섭 아나운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네네. 팔찌 근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팔찌를 주셨었는데 아까 만든 거 봤어요. 이게 아침에 좋다라고 쓰이는 팔찌인데 김지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딱 하면은 팔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선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아, 너무 세상에 예쁘네요. 하나밖에 없는 거? 네. 뭐 김지원 아나운서 너무 마음에 안 예뻐요. 들면 예, 저 주셔도 될 것 같고. 아침이 좋다와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래요. 예.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소품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에 도전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이 세계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앞선 DIY 세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퀴즈의 세계로 가족 여러분을 이수진 리포터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단순한 재활용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 새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리사이클링, 2번 업사이클링, 3번 에코 디자인. 네. 앞서 그 이수진 리포터가 그 직접 만든 걸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예, 그걸 딱 봤을 때 우리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거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됐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건가? 그럴 수도 그것도 있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힌트 덕분에 많은 분들 첫 번째 문제 아주 무사 통과하실 것 같은데요. 시간 모두 썼네요. 자, 정답자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업사이클링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은 재활용인데요. 이 재활용의 상위 개념이죠. 재활용 의류를 이용해서 새 옷이나 가방을 만들고요. 또 버려진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드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더하는 거 업사이클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우리 지폐를 살펴보면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 이렇게 종류가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자,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폐 무엇일까요? 1번 1,000원, 2번 만원, 3번 5만원. 네. 정말 예전엔 그 1,0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어른들이 주시면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이들이. 네, 바로 간식 사 먹으러 왔죠. 그렇죠. 요즘에는 1,000원짜리 예, 아이들도 이렇게 놀랍니다. 예, 그만큼 이게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물가가 비싸졌는데 네. 아무래도 그 큰 단위의 그 지폐를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이게 또 많이 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보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주변에서. 예. 또 10,000원 한 장 들고 가도 시장에서 담을 게 없다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하는 주부님도 계시고 뭐 결혼식 축의금 낼 때도요. 요즘은 이 지폐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5만 원입니다. 이번 달이 5만 원권 발행 10주년이 되는 달이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 원권 지폐는 지난달 말 기준 19억 6천만 장이 유통되면서 만 원권과 천 원권을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요. 지폐 중에서 가장 먼저 발행된 게 1,000원권이 아니라 5,000원권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 만원권, 1,000원권 이런 순서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이제 여름철 전기요금 슬슬 걱정할 때가 돌아왔는데요. OX 퀴즈로 이번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TV 볼륨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볼륨을 높이면요? 볼륨을. 예.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이게 좀 이렇게 볼륨을 높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하신 기억은 나요. 이게 시끄럽기도 하지만 야 이거 더 나올 수도 있어. 막 볼륨 이렇게 더 나와. 그러셨나?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은 아무튼 있어요. 그래요? 그냥 소란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유, 볼륨 좀 높인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올까요?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어머 세상에 정답은 O였습니다. TV는 대기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래요. 볼륨 소리가 클수록 또 채널을 많이 변경하거나 전원을 자주 껐다 켤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 또 하나 이 셋톱박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 셋톱박스 전원도 빼놓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아유 안 그래도 전기요금 걱정하시는데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더 볼륨 안 높여도 되게.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죠.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1박 2일 일정의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북의 접경 지역이자 완충지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비무장지대, 2번 백두산, 3번 평택 미군기지.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떤 무장을 해서도 안 되고 네. 예, 어떤 무장을 하여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지대 쉽게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장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음. 힌트를 주셨어요. 네, 자 정답자 정답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비무장지대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지난 방한 때도 비무장지대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성사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한 때는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아서 비무장지대를 둘러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바로 어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안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이것을 대신 진행하거나 의뢰인과 함께 이것을 진행해 성과를 올려줄 경우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대리가 금지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전, 2번 도박, 3번 게임.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많이 싸울 때 그 주제 중에 하나, 예, 이게 아니겠어요? 예. 네, 특히 청소년들. 운전 때문에 싸울 건지, 도박 때문에 싸울 건지, 게임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는지 자녀와. 예. 네. 물론 세 가지 보기다 다들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게 되는 보기들이긴 합니다만 자 결과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게임이었습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 게임 처벌법에 따르면 레벨이나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에서 대가를 받은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레벨이나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게임 잘하는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 바로 이 화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5523번님, 6256번님, 8882번님 세 분 아침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면 먼저 꽃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꽃집에서 보는 형형색색의 이 꽃들뿐만 아니라 이 소담스러운 그런 다양한 야생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보다도요. 왠지 자연과 더 가까이 있는 야생화를 만난다면 왠지 더 설레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우리 토종꽃으로 물든 현장을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꽃창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보통 단오날에 머리 감을 때 쓰는 창포,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꽃창포라는 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꽃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주시 흥양리의 꽃창포 습지에서 열린 꽃창포 축제. 아름다운 꽃창포를 감상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원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나와보니까요. 이 향긋한 꽃 냄새는 물론이고요. 이 아름다운 꽃까지 더해져서 정말이지 요즘 같은 계절에 안성맞춤인 풍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오늘은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알려주세요. 이쪽에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외래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청년 농부들, 청년 사업가들이 꿈과 희망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지를 가득 채운 여러 색깔의 꽃창포. 이 꽃들은 이 농원에서 육종 연구를 위해 키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꽃창포가 만개하는 이맘때 특별히 원주 시민들을 위해 습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다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관람객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세 분이서 꽃창포에서 너무 이렇게 소녀소녀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놀고 계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그랬었는데 오늘 화창하고 그래가지고서 꽃도 예쁘고 저렇게 나비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기 이쁘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3년째 올 때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올 때마다 즐겁게 이거 매년 생각이 나서 여기 오고 있어요. 와, 꽃이요. 너무 색깔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흔히 볼 수 없는 꽃인 만큼 다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꽃창포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기분도 들고 또 우리나라 고유 꽃 품종이잖아요. 참 예쁘고 다양하네요. 김연아 리포터도 이곳에서 인생 사진 한 컷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 꽃창포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건가요? 이 논에다가 꽃창포를 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습지 식물들 다양하게 이제 뭐 그 물레나무라든가 부처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키우면은 물이 정화되면서 많은 그 생태계 뭐 이제 과거에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꼬마 잠자리라든가 실잠자리 이런 것들 그런 나비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의 일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꽃창포를 심었는데 습지원이 제대로 이제 살아난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이렇게 꽃창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일까요? 이거는 이제 가져가시기 좋게 한 판씩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드리려고. 마을에서는 이 꽃창포 묘를 한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창포를 집에서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서 한 판씩 사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꽃창포 구매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 저희 집이 주택인데 그 주변에 저희가 연못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도 심고 다른 이게 물이 많지 않아도 이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 제가 워낙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청년 포럼도 열렸는데요. 마을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 청년들이 나다운 삶을 강원도에서 자체가 일자리가 없다. 강원도 청년들이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들 이젠 그만 먹고 싶은데 버스킹 공연으로 흥을 더해봅니다. 강원도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민과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중에서 민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강원도의 청년들이 나답게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청년 포럼부터 버스킹까지 이제 관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그 청년들이 더 놀거리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지역에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연이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 주민, 지역문화 전문 인력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에는 홍보와 체험 부스도 차려졌는데요. 이렇게 다 그리고? 그래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나만의 하나뿐인 꽃창포 부채도 즉석에서 만들어 봅니다. 자, 제가 꽃창포 축제에 와서 이 부채를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 보았는데요. 올여름 이 부채 하나면 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재미있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꽃창포 축제 부채 완성! 이 농원은 원래 야생화를 육종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이 식물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단오절에 창포를 이제 머리 감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물에 삶아서 머리도 감고 옛날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약초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지금 꽃창포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럼 꽃창포랑 이 창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창포는 이제 그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논내 습지 식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원예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초여름 정취 가득한 꽃창포 습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지역 주민과 원주 청년들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 컸는데요. 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창포 습지원에서 펼쳐진 특별한 축제.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나마 마음껏 즐기셨나요? 아마도 이번 축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마 더더욱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풍성한 자연을 선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 생태를 가르쳐준 이번 장소. 앞으로 꽃창포 축제가 더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다양한 색들로 물든 이 꽃밭 잘 봤는데 네. 특히 이 꽃밭에서 찍은 사진들 참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꽃창포가 예쁜 꽃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 의미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정화력이 뛰어난 꽃창포 덕분에 자연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축제와 함께 대화회장이 열리고 거기다가 공연도 펼쳐지고 여러모로 활기가 넘치지 않나 싶은데요. 눈과 귀가 더 즐거운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대전시가 출범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광역시로 승격한 지도 어느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 2019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전시청 관광 마케팅과 김용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두입니다. 네, 예. 대전 방문의 해 올해입니다. 그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은 대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시가 출범한 지 이제 70년이 되고요. 이제 광역시로 승격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이런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외지인 분들에게 대전의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하고 그런 그분들께서 대전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전 여행의 좀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대전 방문회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었군요. 예. 네. 근데 사실 이 대전 많은 관광객들이 사는 그런 관광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관광 도시로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도시는 아닙니다. 이제 문광부의 그런 통계를 보더라도 특광역시의 중에서 이제 한 5번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대전 관광의 좀 열악한 여건을 좀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2021년까지 대전 방문회를 추진함으로써 대전을 국내 도시 여행의 그런 선도 도시로 도약을 하자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이제 방문회가 끝나는 2022년부터는 대전 여행의 1000만 시대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10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이제 방문회 기간 동안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좀 대전에 좀 매년 이제 오시는 관광객 수가 한 35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문회 3개년 동안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좀 어려운 목표지만 전국 어디에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관광 도시로 그런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대전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들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께서도 이제 대전에 이제 방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외국의 그런 대전의 좀 멋과 맛 그리고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제남이라든지 북경 이런 곳과 관련돼서 이제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필리핀, 이제 베트남과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 여행업계의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대세가 또 유튜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그런 유튜버들을 직접 대전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께서 주요 명소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또 홍보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년 1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광부 국비사업에 좀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그런 언어 편의 제공을 위해서 원도심과 그런 한바스목원 일원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여행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방문의 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은흥정이 이제 스카이로드와 지금 중앙시장이 일원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열리는 토토즐 페스티벌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거리인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에서는 그 EDM 음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뭐 춤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직 페스티벌이 계속 열리고요. 또 대전의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에서는 중앙시장 상인분들과 푸드트럭 그리고 프리마켓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된 야시장이 계속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랄까요? 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뭐 개선할 부분도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개최 이후에 뭐 스카이로드 방문객 통계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말씀 주시는 분들은 대전에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는 걸 정말 몰랐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원도심이 북적북적해서 너무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의 통계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토토즐 페스티벌 이전과 비교해서 그 스카이로드 방문객 수가 거의 한 40%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문객분들의 그런 의견과 그런 좋은 말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토토즐 페스티벌이 대전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여행 콘텐츠가 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대전 방문의 해라는 이 타이틀에 비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예.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약간 이제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뭐 미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월 달에 그 대전 여행의 4대 컨셉을 좀 설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힐링, 재미 이렇게 해서 4대 컨셉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그 4대 컨셉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설화된 여행 컨텐츠라든지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해가지고요. 금년 7월 중에는 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7월 중에 저희 뭐 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분들과 이제 전문가분들 구성된 대전 방문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7월 중에는 방문의 계획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대전 여행 4대 컨셉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각 컨셉에 맞는 관광 자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많은 시민분들이나 외지인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뭐 이응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밭수목원, 뭐 장태산, 뭐 대청호,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컨셉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응로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연정국악원,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과 같은 문화예술 자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동춘당이라든지 남간정사 같은 그런 역사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 컨셉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대학인 이제 카이스트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에트리와 같은 이제 정부 출연연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힐링과 관련해서는 뭐 내륙의 가장 큰 이제 호수라고 할 수 있는 대청호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휴양지인 뭐 장태산 그리고 도심 내 가장 큰 이제 수목원인 이제 한밭수목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관광 자원을 그러니까 여행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이제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관광 자원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외지인분들께서 좀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콘텐츠로 좀 육성을 하고요. 그것들을 또 연계해서 이제 관광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또 상설화시키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전 곳곳을 이응로의 화백의 작품과 그런 이응로의 그런 발자취가 좀 스며들 수 있는 이응로 예술도시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산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과학 컨셉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덕대교부터 해서 이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이제 대덕대교를 건너서 하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와 어떻게 보면 대적 특구와의 그런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을 지금 과학 문화의 거리로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그런 뭐 채광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동선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횡단보도 이런 것들도 같이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링 컨셉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청호에 보면은 여러 지금 각 분야별로 예술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예술가분들과 함께 대청 500리길을 같이 탐방하고 산책하는 이제 예술가와 함께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태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장태산에 휴가를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탐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대통령의 길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직은 개발 중이라서 실행에 있어서는 좀 더딘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완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시민분들이나 외지인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네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곧 하반기니까요. 기대를 그러니까요.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직접 또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대전에 오신 분들이 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 대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이 뭐 대규모 뭐 놀이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연 자원이 있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 소소하고 여러 가지로 볼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체험할 거리도 많았다. 소소하지만 좀 약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께서는 사실 장태산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장태산이나 대청호 같은 경우가 너무 교통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여행지로 육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관광객들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꼽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일단 장태산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장태산. 예. 네. 그러니까 전국 최대 규모지 않습니까? 메타세콰이어 길이요. 메타세콰이어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참 힐링이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왔지만 다음 휴가 때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대청호 500리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둘레길이 500리길이라는 둘레길이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대전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이렇게 많은 칼국수 종류가 있는 거를 사실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매운 칼국수부터 해서 그렇지 않은 칼국수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다양한 칼국수가 있는지 몰랐고 거기서 또 두부두루치기까지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해서 드시니까 훨씬 더 맛있었다. 그리고 대전에 돌아가실 때 대전에 또 유명한 빵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빵을 사가지고 돌아가면 정말 그 빵을 다른 분들에게 이제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관광객들의 의견이 앞으로의 계획에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방문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민분들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 여행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하고요. 또 아이디어 공모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전 방문에 시민 서포터스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목표 인원은 저희가 금년도가 이제 7030이다 보니까 총 7,03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같이 이제 저희 방문회의 활동 홍보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금 이게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좀 시민분들께서 더 많이 방문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어떻게 꾸려나갈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문회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과 민이 합동을 해서 이렇게 좀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시민분들의 참여 비중을 좀 더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그 방문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대전이 관광의 불모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노잼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노잼의 도시에서 유잼의 도시로 그리고 대전 전국의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대전 방문회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관광마케팅과 김용두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낮 12시 이후 충남 남부부터 시작돼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세종 26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진과 태안 27도, 부여 26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 한 번의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9109번님, 매일 얼음과 아이스크림 준비는 물론 선크림, 모자, 팔토시, 선글라스 준비. 엄마는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셀카봉에도 선풍기가 달려 있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 사야겠는데요? 셀카봉에 선풍기까지. 괜찮네요. 예. 네, 1675번님, 여름 준비 끝! 이만하면 올여름 무더위도 문제 없겠죠? 올여름도 파이팅 하세요. 모자, 선글라스, 양산. 양산. 네,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5035번님,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준 하나밖에 없는 부채입니다. 여름에는 필수품이죠. 잠깐 외출할 때도 부채 덕분에 안심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래요. 부채 좋죠. 네. 예. 7658번님, 쿨토시 덕분에 뜨거운 햇볕을 뚫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보호하고요. 시원한 촉감이 좋아서 더만의 여름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도 이거 뭐 이렇게 번거로울 거 왜 하나 했는데 이거 해야겠어요. 왜냐면 팔 색깔이 몸 색하고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필수템이에요. 예. 0587번님, 올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인견옷 삼총사입니다. 민소매와 통기성 좋은 원피스 그리고 7부 옷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름 무더위 걱정 끝입니다. 인견 오시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렇겠죠? 예. 3343번님,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텀블러와 얼음도 준비했고요. 시아버님께서는 두 딸이 더위 식힐 수 있게 달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채워주셨습니다. 와, 가득하네요. 그래요. 와. 예. 자, 이렇게 무더위를 대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데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공연장 두 번째 인아웃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우송예술회관 두 번의 공연을 갖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소프라노 임승아와 테너 이승환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빅 아트페어전은 8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2019 대전 춤 작가전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립니다. 미술관에 찾아온 행복음악회가 오늘 오후 4시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 앞에서 펼쳐지고 충남문화재단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가 오늘 저녁 7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 와유 충남 당진을 찾아갔습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뤄서 산책하기 좋은 명소가 많은 곳이고요. 여름이면 초록색 보약인 왕래시를 테마로 한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푸르른 기운 가득한 당진 이야기 내일 전해드릴게요. 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영상 통화. 이제는 뭐 아주 흔한 그런 풍경이 됐는데 네. 119 신고 접수도 영상 통화로 가능하게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상황 파악이 쉬워져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19 버튼 누르시고 영상통화 누르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